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상위 1% 안에 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1%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0% 안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50%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 배워서 뭐 하겠니? 바로 노력하기보다는 뭐 합니까? 포기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는 계속 상위 계열에만 들어가야 된다면, 똑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시대는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거든. 얘보다는 더 똑똑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기주의 끝없는 투자,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패배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면 아이들은 패배정신이 바로 익혀집니다. 제가 우리 애가 어릴 때 영어를 좀 배웠어요. 그 신나게 와서 He go to school, he go to school.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 거기 아빠는 학교 간다, 아빠는 학교 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돌아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인칭 단수 뒤에는 뭐 붙여야 된다고? 몰라요. 다시 해보라니까? 아 몰라. 이 녀석 빨리 풀어. He go 다음에 뭐야? 몰라요. He goes to school 아니냐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가요, 지금 대학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내 앞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도전한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돼? 드러내면 안 돼. 이것이 삶의 기본 방식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무의식이 어떻게 쌓이느냐? 어릴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쌓이느냐? 아이가 이제 젖 먹을 때는요, 배고프면 그냥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음으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젖 먹이면 그치고, 그죠? 뭔가 불편하면 울고 기저귀 갈아주면 그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친구들하고 좀 편안하게 얘기 좀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빨리 재우려고 젖을 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한 서너 번 빨더니요, 이 신기한 사람들 왔다 갔다 탁 저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는 이상해 진짜. 손님만 오면 이래. 애를 다시 탁 고쳐매고 탁 물리는데 이제 고개 못 돌리도록 막 팔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막 물리고 있는데 이 녀석 먹기 싫으니까 서너 번 빨다가 이래 뒤로 하거나 토해버리기 시작하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이상해. 가짜 젖꼭지를 딱 물려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최초의 의사소통에서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커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좌절감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커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성격을 프로이드는 구강기 성격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격들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나의 인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평가에 대한 패배감을 느꼈다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어른이 되면 부모의 사회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이기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사람이 자녀 교육을 한다면 내 자식을 좀 다르게 키우고 싶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뭐 어디 가겠어? 그 나무에 그 밥이지. 그죠? 부자와 성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불안해. 이러다 보니까 애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 공부해.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부모들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독창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기능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핵심 장애물이 딱 두 개입니다. 뭐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철수는 아무 말 안 해도 지 혼자 그래 잘한다던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하게 됩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비교하면서 키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계속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조건화된 가치관이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 오면 대답하면 안 돼. 나는 권위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네 생각을 말해보라고. 아니 네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몰라요.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록 나한테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막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그럼 하지 말라고만. 이런 결과를 받고 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역시 그것 봐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란 부모들 밑에서 자라다 보면 아이도 그런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